기술은 발전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는데 환경은 계속 파괴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샴푸도 그렇고 로션도 그렇고 저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쓰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게 결국은 다 사용되고 났을 때 환경오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저는 소비를 할수록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고 소비에 대한 죄책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전부 다 쓸 수 없다라는 답답함 분명히 저희는 제품을 살 때 소비자가 제품을 사면 다 쓰는 걸 원하는 거지 어느 정도 일부 남아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불편함이자 답답함, 짜증남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용기는 사실 몇십 년 동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점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회사를 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변리사 일을 했었고요. 변리사 일을 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남들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업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변리사 자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지 자기가 직접 어떤 사회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너보틀이라는 아이템을 생각을 하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너보틀의 패키징으로서의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레이어가 두 개다 보니까 산화 방지 효과도 우선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너보틀 자체가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압력보다 안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 효과에 의해서 밖에 있는 산소나 오염원들이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너보틀이라고 하는 게 풍선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의용기 재질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디자인적인 신미감을 살리면서도 이너보틀을 용기로서 쓸 수가 있고 종이도 그렇고 코르크도 그렇고 기존에는 이런 액체를 담을 수 없었던 그런 외용기 소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내용물을 저희 이너보틀에 담기 때문에 용기는 깨끗하게 유지한 채 내용을 다 쓸 수 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나중에 의약품이나 식품 이런 쪽으로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도 큰 이제 식품 회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리온을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건 제가 처음에 이너보틀을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문제점 내가 소비를 하면서 왜 죄책감을 느껴야 되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사용을 하는데 사용하고 나서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죄책감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사용한 게 다시 환경에 임팩트를 주지 않고 재활용되는 확신이 있으면 죄책감이 안 들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이리온이고요. 저희가 화장품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큰 화장품 브랜드들은 자체 리필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소 브랜드들 오프라인 리필샵을 구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리필샵을 구비하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리필샵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리온이어서 이리온은 앞으로 중소기업 브랜드들의 오프라인 리필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 역할로 열심히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지금이야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은 굉장히 적은 비중이거든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아직까지는 다 버려지거나 태워지는데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지금 각 나라에서 어느 비율까지는 높여주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은 재활용하지 않았던 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거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플라스틱이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물병을 만든다든지 이력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제품들로 사용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경우에 이런 이력 추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조차 없겠죠. 사용해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상태로 버려져야지 재활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이제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데 불순물이 묻어 있으면 결국 그게 다 같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물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염되지 않은 사용하고 나서 깨끗하게 라벨도 뜯고 안에 있는 내용도 깨끗하게 닦고
그렇게 모아져서 이게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재활용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다 뒷받침해주는 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LG화학이랑 CJ대한통운이랑 나중에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나면 이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수거를 해서 버려지지 않은 사용된 그런 순환자원들을 다시 자원화시켜보자 라고 해서 컨셉을 잡은 게 이제 리턴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구현이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 저희가 좀 더 성장해서 양적 성장을 이뤄내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오지 않을까 해서 그쪽 사업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환경의 중요성 많이 인식하고 계시지만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환경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먼저 귀찮음이 떠오르고 불편함이 떠오른다. 그런 인식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환경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로서의 그 본성이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환경보호를 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고민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도 사업 방향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거창해 보이는데, 쉽게 좀 풀었으면 특허를 겹겹이 쌓아서 그물망처럼 내 아이템을 보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특허가 예를 들어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빗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너부터 용기에 대해서만 특허가 있다. 근데 누군가가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살짝 바꿔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죠. 특허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근데 특허가 두 개가 되면 그만큼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만약에 단순히 용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탄성 용기를 충진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특허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호를 못 받더라도 이 장비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 기술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걸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과 연관된 주변의 다른 기술에 대해서까지 특허를 받는 게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점을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창업을 통해서 세상에 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술의 진보, 이전 세상보다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이게 점을 찍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진보는 편리함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소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제품을 썼는데 다 쓰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쓰고 나서 이제 버릴 때 환경오염 될 텐데 라고 하는 죄책감,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성도 생각을 했었고, 공공성의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 제품들이 사용되어지고 버려졌을 때 환경에 가해지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줄일 수 있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창업은 확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사실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 확신이 어느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확신을 내가 그냥 나의 정신력으로만 강화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내가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저만의 생각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해주는지, 그리고 시장이 내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 이런 걸 통해서 더 강조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다의 정의가 뭔지가 중요한데, 공부를 잘하는 게 똑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확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관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욕심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딱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생각은 나도 해봤는데, 근데 결국은 제품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실제 움직였느냐,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똑똑한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제가 대학생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 경험이 다양해야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매일 똑같은 생활만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느껴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생활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가서 그냥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그런 아이템으로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를 키워나간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의 하나의 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만드는 지식 강국, 지식재산 인력 양성을 통해 실현합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